개별적으로 날짜가 다 다른 것보다 한 번에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으면은 공지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차휴가제도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차 제도 자체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근로자 수가 조금만 많아져도 이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 제도는 근로자들이 연도 중간에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1월 1일에 입사한 걸로 가정을 해서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정산을 하고 촉진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말을 하는데요. 각 근로자별로 연차를 이제 부여한다라는 거는 차이가 없지만 개별적으로 날짜가 다 다른 것보다 한 번에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가 2020년 3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제 입사 일자랑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관리할 때는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걸로 가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비로소 1년이라는 근무 기간을 채웠다라고 보고 20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은 2021년 3월 1일에 1년이 되는 거니까 이때 15개가 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부여되는 날보다 훨씬 뒤인, 그러니까 9개월 뒤에 15개가 부여가 되다 보니까 근로자한테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2021년 1월 1일에 비례연차라는 게 부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한테 딱히 불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비례연차가 뭐냐면은 근로자가 연도 중간에 입사하면은 그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 말일까지의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를 하느냐, 그 비율을 도출하고 15개의 그 비율을 곱한 만큼 나오는 휴가가 비례연차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라고 하면은 그해 말일까지 총 10개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1년 중에 그 10개월이라고 하면은 12분의 10이죠. 15개의 연차 중에 12분의 10을 곱하면은 12.5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12.5의 비례 연차가 부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미만자한테 부여되는 그 한 달 개근했을 때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있죠. 이거는 회계연도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1년 기간 동안에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연차휴가는 그대로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기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부여되는 연차 개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여되는 연차 개수, 이게 좀 오락가락,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근로자한테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24년도 3월 1일에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67.5일밖에 안 되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73개가 나오잖아요. 회계연도가 더 적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그 부족한 차입분만큼 회사가 추가로 정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계연도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 근로자한테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퇴사 시점에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연차 휴가를 더 많이 주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24년도 1월 1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67.5개 휴가가 부여가 되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한 57개밖에 부여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회계연도로 할 때 더 많이 주는 건데 이럴 때 회사가 더 많이 준 연차 휴가를 공제할 수 있냐, 이 부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이럴 때 우선 취업규칙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관리를 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산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제해서 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재정산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없으면은 공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서 더 준 상황이 돼버리신 거예요. 네, 오늘은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에서 연차 휴가를 관리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연도 관리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